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이런 청문회 자체가 수사 개입이다라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말해 또 논란입니다. 보시죠.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것이 현재까지 아직도 바로잡혀지지 않고 오히려 사고치고 도망가고 사고치고 수사한다고 하고 있고 사고치고 재판한다고 하고 있고 사고치고 재판 감찰하는 거 제대로 지금 감찰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만 관여할 목적만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관여할 목적인지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치고 도망가기는 우리 해서는 안 되는 일.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지금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고 치고 도망가는 것을 또 이렇게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재판 중이고 수사 대상인 분이 법사위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치고 도망을 와 이렇게 막말해도 됩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잠시 뒤에 다뤄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화영 씨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관련된 이화영 씨 측 증인들이 대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 이거 청문회 하는 거 이거 수사 개입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사고 치고 법사위 도망온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 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2025년 8월 9월에 대한민국은요.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해왔던 그런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청이 진짜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 전 세계에 OECD 선진국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만약에 검찰청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 높은 사람부터 일반 서민들까지 어떤 영향이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국회에서는 만약에 검찰청을 진짜 없앤다라고 하면 그때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그런 거 논의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저런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 쓸데없고 사소해 보이는 저런 이야기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있나.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가. 이러다가요 우리나라는요 진짜로 범죄자 천국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3명을 지금 증인으로 소환해 놓고선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2명 중에 1명만 받아줬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민주당이 부른 증인이라는 건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측의 증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경식 부회장께서 나오셨는데요. 배상윤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조경식 회장님은 마음이 아주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저희 그룹이 지금 아시다시피 다 양대 그룹의 부인들이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도 신용불량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쪼이다 보니까 쌍방그룹의 김성태 회장은 회유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얹은 오야지만이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 말씀처럼 끊임없는 검사의 회유, 압박, 협박, 가족 모두 다를 건드리고 조직 모두 다를 건드리는 이런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조작되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요. 회유 압박을 할 때 그 자리에 뭐가 동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징적인 사건은 연어회였습니다. 연어회와 주류였습니다. 회초밥 도시락이 17인분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에는 회와 초밥이 68인분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직접 참석하셨던 분이 옆에 계신 조경식 부회장이고요. 조경식 부회장이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검사가 17인분 먹습니까?
김성태 회장 17인분 먹습니까? 그분들만 드시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 이화영 의원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큰 정적을 제거하는 큰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입법청문회입니다. 저 자리가. 검찰개혁,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둘 건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박 대변인님. 네. 방금 보셨지만 뭐 배상윤 KH그룹 회장 지금 도피 중이잖아요. 해외에. 그쪽 사람 나오고 이화영 씨 변호인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라는 결론을 지금 내놓고 지금 토론을 한단 말이죠. 이게 네. 지금 국민의힘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장면을 보신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마치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수사가 됐던 것들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른바 지금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작기소 TF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둘러싼 일련의 수사들이 모두 다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김용민 의원은 이런 것들은 어떤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전혀 관여할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입법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행태들을 보면서 사법부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의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런 민주당의 주장들을 일거에 기각했을 때 과연 이 거대 집권 여당의 주장을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안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 상황들에 대해서 결정된 사법 일정까지 뒤집어 엎을 정도로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